자, 이제 평면도 작성과 가구 배치까지 한번 해봤어요. 살짝 거슬리는 건 지금 식탁의 위치인데, 뭐 제 생각에는 식탁을 굳이 이렇게 바깥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짜투리 공간에 이런 수납할 수 있는 군데군데 들어가는 장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뭐 이런 부분이나 좀 통일감 있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선반처럼 낮은 선반 정도 이렇게 공간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옷장 같은 경우엔 거리를 한번 재보시면 여기 끝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맞췄는데 옷장은 600에 맞추는 게 원래 맞죠? 600 이상 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얼마? 535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꺼내자니 65 정도는 뭐 그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짝을 좀 앞으로 빼는 방식으로 문짝만 앞으로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하면 뭐 충분히 안쪽에서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문짝을 봅시다. 두 짝 또는 네 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915니까 네 짝으로 또는 세 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이 915니까요. 전체가 1800쯤 되겠죠. 600, 하나를 600으로 해서 세 군데로 가거나 아니면 한쪽을 서랍장, 한쪽을 이렇게 옷장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데 일단은 밖에서 봤을 때 좀 정리가 되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짝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좁은 네 짝. 자,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 1m 정도 되는 이 화장대를 뭐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뭐 좀 넓게 씁시다. 공간이 넓으니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뻥 비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주면 이렇게 좀 공간이 나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냥 원래 좁은 데를 이렇게 집어넣던 습관대로 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문짝 하나를 좀 돌려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짝이기 때문에 어떻게 열린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미러 2점 사이 중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살짝만 줄일게요. 스케일 0.95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여기가 열렸을 때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30 정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크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좀 납작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미러를 해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건 굳이 중간 찾고 맞추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적당히 눈에 보이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피 해서 전체의 중간쯤에 이렇게 놓는 걸로 하고 라인을 하나 그려서 또 전체 중간을 또 한번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벽은 표현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이왕 문자까지 그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다 포함할까?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옷장 형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인데 이렇게 거울을 이쪽에 붙이면 이쪽에 어떤 장을 좀 짤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화장대 의자는 생략할게요. 화장대 의자는 생략하고 여기 들어가는 식탁에 들어가는 의자는 그래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좀 거슬려 보이는데요. 여기 평면도에 만약에
상부에 아치를 넣어라는 말이 있다면 좀 상당히 거슬리는 디자인이긴 해요. 저는 일단 그런 말이 안 보이고 없기 때문에 일자,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처럼 게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이런 식탁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던트 라이트도요, 이 게이트 위에다가 바로 붙일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이 주방이 어떤 액자 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방향으로 인면도를 안 그리기 때문에 그까지 표현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그 투시도를 할 때도 이 주방이 안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긴 해요. 제 생각에는 현관문 열고 이 전체를 보는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상 없거든요. 주방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우리 여기서 현관문, 중문을 제외할지 안 제외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서 중문 열고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C 방향으로 인면도도 그리고 투시도도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공간이 넓어서 아마 벽체를 제외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REC 골뱅이 일단 400으로 한번 그릴 거예요. REC 시작점 클릭 골뱅이 400,400 이렇게 만들었고요. X 한번 했고요. 뒤쪽을 이렇게 좀 좁힐게요. 한 30 정도. 그리고 뒤쪽에 렉탱글을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만 띄워서, 자, 무브로 중간에 한번 붙이고, 아이고, 밖으로 뺐다가 중간에 한번 맞추고 여기서 한 30 정도 띄워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F엔터, R엔터, 10엔터, 그리고 P엔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됩니다. 10 정도 좀 작게 줬고요. 이 아이들은 조인을 해주시고, F엔터, R엔터, 반지름 한 40 하고 P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받이와 이 부분을 연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걸이도 이렇게 같이 표현하시면 좀 더 완성도 높아 보이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갈 거라서요. 이렇게 넣어주었고, 옆으로 카피해서 얘도 좀 겹치더라도 표현을 해둘게요. 이 정도? 여기다 놓을 순 없잖아요. 작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했고, 만약에 좀 너무 겹치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뭐 안으로 이렇게 좀 옮겨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해서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라인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부분 히든으로 바꿨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선 종류 축척을 0.5 정도로 바꿔서 좀 촘촘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인용 식탁까지 표현했고, 여기는 화장대, 옷장, 장식장 겸 파티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뒤쪽은 막혀 있는 걸로, 책장은 막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뚫리는 걸로 표현해서 좀 개방감도 주면서 공간을 좀 막아주는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을 1500이나 줬어요. 크게 많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이 살짝 보이는 그런 형태고, 현관문에서 바로 눈이 마주치지는 않도록 살짝 가려주는 형태, 작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막 가두지는 마시고요. 그냥 살짝 가리는 느낌으로 좀 공간을 분할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표제를 안에 얹을 건데요. 이게 40대 1로 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REC, 텍스트로 바꾸시고요. REC 허공에 클릭, 골뱅이 420,297 확대하시고 옵셋 10mm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REC 허공에 클릭, 골뱅이 얼마였죠? 100이었나? 100, 30? X로 분해. 그리고 옵셋 20, 30, 20, 나머지 30.
그리고 옵셋 10mm를 이렇게 3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리 잡았고요. 이 안쪽은 좀 두께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전역폭을 1로 줍니다. 그래서 1로 주게 되면 나중에 40배를 튀기면 이 두께가 4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ST 엔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표제란 정리했나 볼 건데 없죠. 새로 만들기. 얘는 표제란. 높이는 2.5 또는 3인데 우리가 지금 40대 1로 가면서요. 2.5 곱하기 40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100이 되었어요. 높이가. 그래서 표제란도 좀 통일하는 의미로 2.5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DT 엔터, MC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에 중간, 왼쪽 위, 오른쪽 밑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 네모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들어가는데 각도를 지금 물어보거든요. 엔터 한번 치시고 깜빡깜빡 합니다. 수, 험, 번, 호. 엔터 2번. 자, 글씨체 같은 경우엔 이거 맞추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막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T에 있는 이 문자 글꼴 맞추는 것도요,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있던 AR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 가시면 한쪽으로 막 쏠려서 나온다거나 특수기호가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옆으로 이동을 했고요. 무브로 5만큼 5 20에서 30으로 가는 거니까 수치가 5만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맞춘 다음에 5만큼 옮기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은 같은 자리에 복사. 이렇게 했어요. 감독 확인은 지우세요, 완전히. 자, 수험번호 뭐 얼마 치시고요. 성 6번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하고 이름은 이름을 칩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감독 확인. 표제란은 외우는 거 아니죠. 거기 시험지 줘요. 대신에 미리 연습을 좀 해보셔야 좋습니다. 종 6번 띄우고 목 실내건축 기능사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가십시오. 뭐 실기 이런 거 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실내건축 기능사 도 띄우고 면 띄우고 명. 자, 먼저 평면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평면도. 그리고 축적이 지금 문제인데 축 6번 띄우고 축척 1대 40이죠. 이거 지금 나중에 인면도 하실 때 수치 반드시 수정을 하시고요. 혹시나 불안하신 분들은 이거를 똑같이 카피를 해 놓으시고요. 저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은 스케일을 잘 쓰니까요. SC 엔터, 뭐 왼쪽 중간 클릭, 40 엔터 이렇게 40배를 튀겼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복사하기 불편할까봐 이렇게 3개를 복사해 놨어요.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 그리고 투시도 이렇게 했고,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내부 인면도가 되거든요. 내부 인면도. 이것은 30배 1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50이라고 하면 50배 튀기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 SC 엔터. 얘만 지금 30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부분 내부 인면도 잡으시고요. 엔터 하시고 왼쪽 밑에 먼저 클릭해 둡니다. 그리고 몇 배인지 칠 때는 참조를 쓰세요. R 엔터 했고요. 그 참조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40배 튀겼죠. 40 엔터. 얼마로 바꿀래요? 30 엔터.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 투시도는요. 투시도. 이건 논스케일입니다. 축척. 논스케일. 또는 NS, N.S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는데 이건 사실 스케일이 필요 없어요. 얼마인지 40배라든 30배라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평면도, 천장도, 내부 인면도 여기서
30대 1을 지금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왜 안 맞지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지? 이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고 이제 이것을 한번 얹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밀어두고 일단 들어갑니다. 굉장히 걸리는 느낌 들죠? 그렇지만 위아래 이 도면이 중간쯤 들어가도록, 저 문을 포함해서 중간입니다. 좀 멀리서 보시고요. 요 정도? 우리 뭐 컨셉도 적어야 되고 나중에 범례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공간 두시고 요 정도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상태 놓은 상태에서요. F8번 켜놓고 S로 정말 바짝 붙여야 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얘도 1050 하겠습니다. 1050, 1050.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매겨보고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옆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요. 한 500 정도. 이쪽도 안으로 한 500 정도. 부족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 500을 줄였어요. 자, 그리고 치수를 지금 한번 넣어볼 거예요. 나중에 했다가 또 자리 부족해서 뭐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되니까 치수를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해칭 이거 보고 안 했지만 그래도. 자, 치수 넣기 전에 D 엔터 디멘전 스타일 뭐 아무것도 없죠. 새로 만들기. 자, 먼저 평면도 띄우고 천장도 이렇게 할게요. 얘는 평면도랑 천장도에 쓰는 1대 40까지 해놓을까요? 그냥 40이라고만 해놓을게요. 40 하고 계속. 자, 먼저 기호 및 화살표 가서요. 첫 번째 작은 점으로 바꾸고 문자는 그대로 둬요. 높이 2.5 그대로거든요. 2.5 곱하기 4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맞춤에 가시고요.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 유지. 그리고 전체 축척을 40으로 넣어줘요. 확인. 자, 그리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 이것은 입면도 또는 내부 입면도 띄우고 30대 1이니까 30이라고 적어둘게요. 계속 똑같습니다. 기호 똑같고요. 맞춤이 들어와서 항상 찍었고 전체 축척을 30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뭐 간혹 문자를 막 2.5 혼자 곱하셔가지고 막 100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 문자 너무 크게 나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맞춤해서 30배 튀겨라 하면 그 작은 점도 30배, 문자도 30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확인. 그리고 나올 때 일단 닫기 하시고요. 주석에서 평면도 천장도 40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니면 바꿔주시고 그 다음 빠른 작업 하셔서 위아래가 지금 문제니까 위아래부터 먼저 한번 매겨볼게요. 아유, 자리가 부족하네요. 자, 그러면 S로 스트레치로 치수 같이 100 더 올려볼게요. 완전 바짝 붙였어요.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갑시다. 우리 문이 조금 겹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조금 올리시고 전체를 매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생략하고 뭐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최소치로 넣은 게 이 정도. 자, 위쪽도 보시면 여기 세부 치수는요. 좀 짧게 매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실 치수 한 줄 매기고 살짝 겹칠 수밖에 없겠네요. 어쩌겠습니까?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겹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이 원래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맞고 여유가 많이 없기는 해요. 이거 그렇다고 옮길까요? 옮길 수 있나? 뭐 굳이 옮긴다면 이렇게 문자 찍어서 한번 옮기면 되긴 됩니다만 네,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 옮겨줍시다. 어쩌겠습니까? 겹쳐놓는 것보다는 살짝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옆으로는 그냥 뭐 다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매기시면 되겠어요. 안쪽 치수 싹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긴 한 번 더 매겨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한 줄 더 매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치수도 매겨주셔야 돼요. 뭐 계산기 꺼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8,700이고 전체가 6,500이라는 값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이게 뭐 그 두 줄로 하든 세 줄로 하든 그건 그 상황에 맞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공간이 좀 있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짧게 매겼고요. 전체 치수 이렇게 매겨주시면 이 옆에 범례표 놓고 뭐 놓고 하기에는 자리는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겨우겨우 들어가긴 했지만 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해칭을 넣는 순서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텔 REC 잠깐 주석에서 문자는요 평면 천장으로 이동을 해두세요. 평면 천장 100으로 해놨죠. 2.5 곱하기 40으로 해서 100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REC 허공에 클릭 골뱅이 자 800에 250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네, 한번 써볼게요. DT 엔터 MC 엔터 시작점 클릭 자, 그리고 각도 물어보거든요. 엔터 한번 치시고 한글로 바꿔서 오피스텔 엔터 2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살짝 커졌어요. 문자가 40대 1로 가다 보니.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쓰겠습니다. DO 엔터 여기는 DO 하지 말까요? 그냥 DT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추기 눌러서 이거 좀 외우려면 외우셔도 되는데 중간 왼쪽입니다. 중간 왼쪽 ML 자리 맞추기 바꿔주시고 이 아래쪽 먼저 클릭 각도 물어보면 그냥 엔터 한글로 바닥 티크니스 24mm 모르 타르 위 엔터 600 곱하기 600 폴리싱 타일 또는 바닥 타일 감 엔터 2번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주 기준선 표시를 할 거예요. 서클 한번 하시고요. 서클 50 옵셋 50 밖으로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자, 주 기준선을 이렇게 바깥쪽에 십자로 표시하시고 H 엔터 솔리드로요. 왼쪽 위 오른쪽 밑 이렇게 넣어요. 자, 그리고 근처로 좀 가져가시고요. 바닥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다 라는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쓰지 말고 카피해서 하나 내렸고요. 플로어 레벨 대문자로 F.L 띄우고 퍼센트 2번 P 띄우고 0 엔터 하시면 되겠어요. 플로어 레벨은 이렇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관 욕실 이렇게 가볼 건데요. 먼저 현관 들어가나 볼게요. 여기 빼기에도 공간이 되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안으로 어떻게든 한번 넣어 볼게요. 바닥 뭐 이 정도? 그리고 실명 살짝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또 바짝 붙이고 얘는 300 곱하기 300 우리가 욕실이랑 현관은 자기 질 타일 마감으로 통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살짝 겹치네요. 이 정도는 뭐 그냥 갑시다. 그리고 얘는 현관 2번 띄우고 관 이 정도. 그리고 얘는 FL 여기서 마이너스 100 합시다. 100 합시다. 100이든 150이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100으로 여기서는 통일을 하고 있어요.
저 겹치는 부분이 살짝 거슬리는데 위로 조금 올리고 트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는 뭐 잘리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욕실로 한번 가봅시다. 욕실은 아마 자리가 많이 없을걸요? 그래서 밖으로 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 그대로 가져갈 거고 바닥 시멘트 액체 방수 위 200 곱하기 소문자로 200 살짝 내릴게요. 이게 치수를 무작정 빼자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200 곱하기 200 자기질 타일마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명은요. 앞쪽으로 좀 붙여볼까요? 그리고 라인을 당겨보면 여기 바닥에 딱 붙어요. 욕 두 번 띄우고 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방은 따로 표기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이어지는 걸로 이 오피스텔 바닥은 같이 이어지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DO 엔터, 0 엔터, 100 엔터 점을 한번 찍어 주었습니다. 이 위치에 바닥명을 적겠다 뭐 이런 뜻이었고요. 이제 가구를 하나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넣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바깥쪽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옆으로 200만큼 라인을 그렸고요. 도넛을 카피를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도넛 DO. 자, 문자도요. 여기 앞에서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더블 클릭 한 칸 띄우고 책, 장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2인용 식탁 및 의자 되겠죠. 띄우고 더블 클릭 한 칸 띄우고 2인용 식탁 및 넘어가지 않도록 한 칸 높이는 100이니까 뭐 150? 200 합시다. 200 카피 200 식탁 및 한 칸 띄우고 의자 하겠습니다. 2인용 식탁 및 의자. 자, 그리고 싱크대는 따로 명칭을 안 적긴 하는데 상부장 설치 정도는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주방기구라고 거기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미 예시를 줬죠. 그래서 그냥 주방기구 다 통틀어서 하나만 복사해 가서요. 주방기구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상부장을 설치할 건데 이거 점선이 뭐냐 한다면 점 하나 복사하시고 아래쪽으로 200 상부장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부분 PD 파이프 덕트 대문자 혹시나 마지막까지 기억 안 나실까봐 그냥 저처럼 좀 덜렁거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파이프 덕트 미리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그 이것도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미리 러그는 전체 네임이니까 러그 그냥 그 점 없이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나씩 보면은 컴퓨터 및 컴퓨터 책상 이거 안으로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밖으로 빼볼게요. 이 정도 치수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간다면 괜찮습니다. 컴퓨터 및 200 간격으로 카피 컴퓨터 책상 거기 요구사항에 있는 그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V 및 TV장. 이것도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V 및 TV장.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 수납장 있다는 거 멘트 한번 넣을게요. 일단 이게 TV 및 TV장이고, 수납장이 있다. 이 공간이 좀 툭툭 튀어나와서 이 양쪽에 수납장을 짜겠다 라고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그 침대 옆에 있는 건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반 설치 정도로 멘트를 적어줄게요. 그리고 1인용 소파 및 테이블, 이것도 요구사항에서 말을 했으니까 여기 안쪽에다 넣을 수 있겠네요. 자, 좀 내려주시고 소파에 딱 찍어요. 그리고 좀 당기시고 1인용 소파 및 테이블까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싱글 침대, 이거 하다가 말았네. 싱글 침대, 여기는 스탠드 하나 넣어주시고요. 옵셋 한 30 정도 가서 십자 표시하고 지우고 녹색으로, 뭐 조금 더 갈 것 같으면 20 정도 안으로 한 번 더, 옵셋 20 안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양쪽에 넣어준 다음 이 아이는 협탁 및 테이블 스탠드까지 적어주도록 할게요. 요구하진 않았지만 상황에 맞게 넣겠다 라고 했고, 이것은 싱글 침대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라도 위쪽에 옵셋 100 정도, 옵셋 100 정도, 헤드 들어가고요. 뭐 사주는 건 아니지만 베개, 그냥 침대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넘어가게 이렇게 왔다가 꺾이게, 약간 침대에 이불이 접힌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싱글 침대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만 있으면 싱글 침대, 더블이나 퀸 사이즈 같은 경우엔 약간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기호를 한번 넣어줬습니다. 수납하는 거랑은 달라요. 자, 그리고 이것은 장식장 겸 파티션. 장식장 겸 파티션. 자, 그리고 이거 옷장. 그리고 이것은 화장대. 화장대 겸 수납장. 그리고 이것은 옷장. 자, 빠진 거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됐고, 만약에 뭐 이런데 여유 있으면 뭐 좀 꾸미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더 안 넣겠습니다. 여기도 여유 있으면 뭐 넣어줘도 되는데 전 여유가 없네요. 자, 이 정도 쭉 한번 보고 이제 해칭으로 갑니다. 해칭 마지막에 들어가죠. 자, 홈으로 가시고요. 해칭은 8번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중심선 끄시고
흰색은 좀 있다가 끌게요. 일단 둘게요. 끌지 안 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갈 건데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콘크리트 XL A 45 하나를 만들어요. 크게 가지 말고요. 좀 작은 느낌이 전 예쁘더라고요. 옵셋 30을 2번. 한 번, 2번. 기준 잡고 트림. 자, 그리고 중간에 좀 진하게 주시면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클을 30, 이게 좀 스케일이 커져서요. 이럴 때는 50, 30, 2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기둥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약간 걸친 것처럼 가야 됩니다. 뭔가 그리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시고요. 기둥마다 하나씩,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건 어떡하죠? 연장하죠, 뭐. 연장하고, 트림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여기 세로가 좀 길죠? 그래서 가까이 좀 갔고요. 좀 스케일이 커서요. 제가 50, 30, 20으로 했는데, 제가 30대 1로 할 때는 약간 서클을 작게 했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맞게 해 주시고요. 해칭은 좀 길다 하면 2개에서 3개. 되게 좁으면 하나.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요거는 뭐 2개 넣어볼게요. 3개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도 공간이 좀 있네요. 위쪽도 복사해서 비슷한 간격으로 한번 가봤어요. 자, 이제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놓고 연장, 트림 하고 근처로 가요. 자, 그리고 카피 이것도 애매하지만 뭐 2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렇게 갔고요. 밑에 있는 부분도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파단선 들어갔더라고요. 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게 하나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따가 늘린다고 치고 라인 하나 그렸고 또 번개 표시도 그냥 좀 자유롭게 눈에 확 띄게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로 조금 올릴게요. 이 정도. 그리고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반대쪽 끝에도 일단 넣어보시고 이거 좀 겹치는데 하시면 어떡하죠? 이거 조금 줄이죠, 뭐. 문자 줄이죠, 뭐. 이렇게 트림 하느니. 자, 그리고 무브로 좀 올리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스트레치로 문자에 안 겹치게 가면 됩니다. S 다시 그린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스트레치로 위치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파단선이 들어가야 지금 넣으려고 하는 해칭이 들어가거든요. 해칭, 사용자 정의, 각도는 45도, 간격은 60, 벽돌 한 장의 높이가 57인데 대략 60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0.5B 쌓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눈을 크게 뜨시고 다 찾으세요. 바깥쪽에도 있어요. 넘어가는 건 하지 마요. 나중에 해요. 다시 해요. 여기서 억지로 막 한꺼번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딱 끝내시고 다시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바닥 해칭을 한번 넣어볼까 싶은데, 해칭 600에 600짜리, 각도는 0도, 간격은 600. 그리고 특성에 가서 이중을 체크, 오피스텔 이렇게 넣었고요. 주방에도 넣어요. 그리고 원점 설정은 뭐 어디로 할까요?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렇게 좀 오류가 나죠? 다시 해요. 지우고 다시 해요. 비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빈 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칭. 다시 하면 또 된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을 좀 한 번 더 넣어줄 건데, 사용자 정의 말고 패턴에 가서 보시면 A, R, 샌드? 라고 있고, 촘촘하게 5 정도. 이렇게 넣어도 거의 티 안 나요. 3 할까요? 3? 이렇게 넣어도요, 출력하면은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막 엄청 티가 난다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했고, 다시 한번 했지.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로 300으로 현관을 한번 넣어볼게요. 원점 설정으로 현관문 끝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욕실은 해칭 200으로 있고, 이것도 보통 문 끝에 하면 시공이 편하더라고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중심선 켰습니다. 어떠세요? 아, 어머, 그걸 안 넣었다. 테라스에도 해칭이 있는데. 네, 테라스는 콘크리트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ETC로 좀 가볍게 갑시다. 테라스 어디서부터죠? 기둥 중간에서 안으로군요. 기둥 중간에서 안으로. 기둥 중간에서 길게 갔다가 이 벽체 끝에서 갔다가 F로 정리. F 엔터, R 엔터, 0 엔터 정리하고 조인을 한번 합니다. 조인. 옵셋 뭐 50이나 100인데요. 50 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거 가져오세요. 이 박스 하나 가져와요. 테라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바닥 마이너스 100 한 것도 가져와요. 자, 그런 다음 잠시 중심선 끄시고 해칭으로 마감은 따로 적지 마시고 그냥 200각 또는 300각 정도로 해칭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중심선을 켜시면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컨셉. 자, 컨셉 이거 하나 그대로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도만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일단 렉탱글을 대략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 200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200자 내외거든요. 자, 일단 30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죠. 인테리어 전문가. 자, 그러면 우리 문자 쓰기 주석에서 평면 천장 맞는지 확인하고 여러 줄 문자 눌러요. 여러 줄 문자. 그리고 시작점, 끝점을 렉탱글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뭐 앞에 서술을 해줘도 되고 그냥 인테리어 전문가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지하철역 레이어를 안 바꿨네.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30대의 인테리어 전문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관을 들어서면 중문으로 현관 중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해 줌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욕실 앞에 화장대와 옷장을 설치하여 동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활용한다고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하였고, 갑자기 쓰다 보니 창문 부근에 개인 휴식 공간을 두어 작업 공간과 심리적 분할을 하였다 정도로 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자, 바로 마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벽과 천장 마감재는 실크 벽지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마감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패턴의 폴리싱 타일로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아까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했는데 또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하면 두 번 말하는 거니까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톤을 사용하였다. 뉴트럴으로 배색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고, 뉴트럴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색감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들고요. 명암 차이를 이용한 톤, 배색하였다. 너무 짧은가요? 허공의 클릭으로 빠져나와 볼게요. 이게 40대 1로 가다 보니 좀 짧은가?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요. 일단 200을 띄우고 200을 들어갔어요. 밑으로도 200, 옆으로도 200. 자, 그리고 렉탱글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세보시면 대략 한 200자쯤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조금 이제 평소에 외웠던 거 할 말 있으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동선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것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문자는 좀 힘있게 텍스트 레이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천장도 이면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PDF 출력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긴 한데, 여기 DWG도 PDF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3 420-297 윈도우로 바꾸시고요. 안쪽으로 찍어도 되고 바깥으로 찍어도 되는데 좀 안전하게 안쪽으로 찍어 봤어요. 플롯 중심 체크, 그리고 축척은 40대 1로 바꾸시고요. 가로 방향으로 바꾸시고요. 모노크롬으로 바꿔주시고요. 미리 보기 S. 자, 이렇게. 자, 우리 투시도 같은 경우에도 모노크롬으로 했을 때 컬러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회색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ACAD로 바꿔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 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노크롬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이미지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모노크롬 선 굵기 다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